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협동조합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할 건데요. 저는 지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명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협동조합이 이슈화가 됐는데 그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실업인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감소가 이루어졌고 노동시장의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549만 명이 10명 미만 근로자 수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5년이 지난 2010년에는 69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업이 증가되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는 양극화 그리고 기회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재벌 간의 구조적 격차가 확대되었고 양극화 및 세대 간 계층 이동 기회가 줄어들었던 거죠. 마지막은 외환위기가 오게 되면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다 보니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즉 뭐냐면 육아와 돌봄과 그리고 노인들의 서비스 증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노인의 비중이 2012년에 11.8%로 보건, 의료동, 복지 수요가 증가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더 이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던 사건이 미국의 2008년 모기지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기지로 인해서 세계 금융권이 흔들리게 되었고 이것을 극복할 게 뭐겠는가라고 고민했던 것이 협동조합이었던 겁니다. 이 협동조합은 한순간에 생겨난 건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등장을 보면 처음에 영국에서부터 로치데일 협동조합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급자 주도의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뭘 사고 싶어도 공급자가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고 독과점이 형성되면서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내가 돈을 내고도 내 먹고 싶은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럼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로치데일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로치데일은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내고 사는데 밀가루 안에 분필이 섞여 있거나 오트밀 안에 모래가 섞이는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같은 돈을 내고 좋은 제품을 먹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협동의 생각들이 결합되면서 이루어진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이 로치데일 이전에도 물론 협동조합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치데일 이전의 협동조합들은 많이 실패를 했죠. 그 첫 번째 이유가 현금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미수금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외상 거래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상황들이 다른 것처럼 가져갈 때는 필요하니까 반드시 돈을 주겠다고 가져갔지만 그리고 돈을 갚을 때에는 기간이 뒤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결국 외상으로 인해서 경제난에 의해 모든 협동조합이 망하게 되었는데 로치데일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현금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파산을 막고 현금 거래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존하고자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를 사용하면 그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듯이 당시에 이용고 배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만큼 이득을 돌려주는 구매의 집주령과 도매업자의 거래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고 가격의 할인을 유도함으로써 이용고 배당을 통한 수익자들에게 돌려주는 돈을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의 거래를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생기게 됐던 근본적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세기에 발생했던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당시 봉건 시대에 영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에 공유지가 있었는데 이 공유지를 영주들이 막고 그곳에
양을 키우게 된 것이죠. 울타리를 치면서 양목장으로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그곳에 농사를 지었던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으므로 생계수단이 상실되어 버리면서 이 농민들이 불황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황화들이 대단히 많아지면서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던 거고, 18세기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과 겹쳐져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1709년 인클로저법이 제정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신흥도시가 발생되면서 인구들이 증가되었는데 이 인구는 누구였냐면 불황자들이 유입된 겁니다. 식량 수요를 위해 대규모 농장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자본주의적 농업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발달되어지면서 결국 그 안에서 가장 피해를 보았던 것은 농민들이었고, 이 농민들은 결국 그 땅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불황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분화되었고, 당시에 우리는 현재 8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10세 미만의 노동자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16시간의 노동을 했습니다. 10세 이하의 아동노동, 그리고 이 노동 조건의 악화, 그리고 불황화의 생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자아내게 됐고, 영국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상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사상들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사상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께서 만든 협동조합이 뭐냐면 누 라나크 방적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라나크 방적공장에서 협동조합을 연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노동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었고, 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보육할 수 있도록 회사 안에 아동 보육시설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8시간 노동을 만든 거예요. 당시에 16시간 노동인데 이 오해는 당시에 파격적으로 8시간 노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이 창출되었고, 노동자들에게 편익이 증가되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오해는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뉴 하모니 협동촌 실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협동촌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 협동촌은 뭐였냐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노동을 통해서 생산해내고 그 이득을 노동자가 나누는 공동체적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능력 부족으로 실패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쿱 협동조합이 괴산의 이 뉴 하모니 협동촌에 비슷한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거듭을 해서 발전하게 되었는데, 폭력적으로 진행된 산업혁명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으로 사고들이 형성되어지면서 이제 농민과 노동자들이 결합하고 시장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단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발달하게 되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이 출현되었고, 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협동조합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잘 알다시피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소비자협동조합이 중심 축을 이루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노동자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었고, 독일은 신용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에 신용협동조합이 유입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독일의 라이파이젠 신협운동, 그리고 퀘벡에 있었던 신협운동이 같이 결합되면서 우리나라의 부산에 처음으로 신협운동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 이 로치데일은 1844년도에 형성되었고요. 당시 영국의 산업중심지였던 랭카셔 지방에서 인구가 많고 음란하다 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인구가 많고 대단히 어려운 이곳에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모래가 섞인 오트밀이나 분필가루가 섞인 밀가루 등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노동자 28명이 1파운드의 자금을 출자해서 1844년 점포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 점포를 개설했을 때 그들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정품, 정량, 그리고 공정한 가격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게 되면서 1856년 제분협동조합을 다시 또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게를 열어서 밀가루를 판매했다가 이 밀가루를 아예 처음부터 제분부터 시작을 하자 해서 제분협동조합이 1856년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로치데일의 이상은 이거였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상 없이는 사회가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이상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보자. 이상 없이는 그 무엇도 시작되지 않는다. 처음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로치데일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로치데일은 이 이상을 가지고 운영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자본은 스스로 만들고 고정이익을 창출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하게 된 겁니다. 출자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가장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한다였습니다. 분필가루와 모래가 섞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제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윤리적 소비, 이거였습니다. 또 정품 정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주장한 것은 저울의 눈금을 속이지 않는다였습니다. 우리 아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저희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쌀을 살 때 되를 속이는 것, 이런 것처럼 당시 영국에서도 저울의 눈금을 속여서 판매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상 판매를 하지 않는다. 외상 판매했던 협동조합들이 망했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득은 이용고로 분배한다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더 갈 수 있도록 로치데일은 운영규약을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건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표결권을 줌으로써 민주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이익의 일부는 교육에 쓰는데 그 이익의 일부 5%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돈인데 그 5%를 교육에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조합원에게 사업, 재무 보고를 한다는 것이 로치데일 운영 규약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으며 세계협동조합연맹,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고 하는 ICA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진 게 1895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 ICA 연맹에서 아까 말했던 로치데일의 운영 규약을 협동조합 원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103개국의 267개의 조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은 약 전 세계가 10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10억 명의 조합원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고용 인원은 약 1억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ICA 협동조합에 협동조합 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왜 협동조합이 필요하게 됐는지, 그리고 당시 협동조합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루어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